저는 지금 자전거 국토종주를 준비 중입니다. 국토종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가 덜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정신력과 체력. 그래서 출발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달려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광주광역시에 가서 중고로 사왔어요. 주마등 구입한 곳에서 광주 터미널까지,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집까지 약 40km를 달리며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나는 체력이 거의 없다. 무리하지 말자. 둘째, 가방은 절대로 메지 말자. 어깨가 많이 아프다. 셋째, 국토종주 제발 다시 생각해보자. 응? 중국 직구로 자전거 프론트 가방과 헬멧 등을 구입하고 전조등, 후미등, 기타 액세서리도 구매하고 액션캠을 하나 사려고 했더니 곧 신제품이 나온다 하여 또 한 달여를 기다렸습니다. 추석에도 무더위가 계속되어 또 기다렸습니다. 추가로 시킨 직구 택배가 도착이 늦어져 하루 더 기다리다 월요일도 지나 화요일 드디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나게 집 앞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응? 머리가 가벼워? 멍청하게 다 챙겨놓고 헬멧은 안 쓰고 그냥. 어쩐지 머리가 되게 가볍더라. 서울 관악구에 서식 중인 제 국토종주 출발지는 서울대학교입니다. 한 달쯤 전에 국토종주 수첩도 살 겸 장거리 연습도 해볼 겸 국토종주 시작점인 아라서해 관문 인증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시작부터 경로를 벗어나는 길치 클라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라 한강관문 인증센터 스탬프도 찍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충 찍은 도장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출발하겠습니다. 국토종주 시작합니다. 진짜로. 아직은 동네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주술주술 말을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원래 도림천 자전거도로는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가 시작점이었는데 최근에 관악산 입구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제 국토종주를 도와주실 줄이야.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이 편안합니다. 10년이 넘게 살고 있는 동네라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봅니다. 말로만 듣던 고시촌 고인물이 나였네. 아직 편안한 서울권역이니까 에피소드는 별로 없고 국토종주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알고리즘의 마법 때문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자격증 시험을 끝마치고 오랜만에 휴식에 방구석에서 밀린 여행 유튜브를 보던 중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삶이 무료할 때 일본 여행을 하곤 했는데요. 처음엔 두근거리는 모험이었던 일본 여행도 더 이상 모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토종주를 하는 영상을 보면서 제 모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제 작고 소중한 모험심은 극도로 위험한 일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루한 몸땡이로 할 수 있으면서도 자잘한 도전들이 거듭되는 그런 일들에만 반응하는 아주 소소한 모험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3박 4일에도 끝낸다는 국토종주를 일주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잡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뒷사람이 내 옆을 스치운다. 제 평균 속력이 시속 15km 정도 되더군요. 자전거 도로 안전속도가 시속 20km니까 안전은 충분히 지켜지겠지만 교통정체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국토종주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멍바오님, 나오리님, 인생초보님, 성호랑 다운이님, 산말리님, 에드머님 등 선구자들의 영상을 바탕으로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려보았습니다.
갈림길과 우회로 등의 정보를 잘 갈무리했어야 했는데 머릿속에만 넣어두었던 것이 결국 큰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Coming soon. 뭐 오프닝에서 보셨듯이 어찌어찌 잘 도착하긴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시간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치고 10시간 절대 못함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순수하게 7시간 자전거를 탈 수 있겠고 더 쉬어야 함. 시속 15km로 7시간을 달리면 대략 105km가 되니까 시속 떨어짐. 하루에 100km 정도씩 달리면 국토종주 633km를 7일 안에 돌파할 수 있다는 633km 넘음 계산이 됩니다. 스페셜. 도림천이 안양천과 만나는 도림천 합수부입니다. 이곳도 도로가 새로 깔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편안합니다. 예전에 따릉이를 타고 왔을 때의 두근거림이 잊히지 않네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컴퓨터 게임이고 나는 그 속의 인공지능이라면? 맨날 다니는 곳은 컴퓨터가 항상 구현해 놓겠지만 오늘처럼 오랜만에 혹은 처음 가는 곳은 열심히 새로 만들어야 하겠죠. 게임을 하고 있는 절대자의 컴퓨터에 과부하를 일으켜주겠다 라는 발칙한 망상을 하곤 합니다. 코너를 요렇게 돌아가면 커다란 굴뚝이 여럿 있는 목동 열병합발전소 건너편을 지나갑니다.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며 부수적으로 생산된 열을 지역 난방에 사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굴뚝의 높이가 높으면 배출가스가 더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을 차례로 지나쳐 조금만 더 달리면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안양천 합수부가 나옵니다. 개천 옆을 달리다가 뻥 뚫린 한강을 만나는 기분은 정말 끝내줍니다. 이곳은 늦은 밤에도 사람이 북적거리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강 건너로는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이 보입니다. 한강 쪽으로 더 다가가니 월드컵대교가 보이네요. 월드컵 때 지어진 다리는 아니고 2023년에 완전 개통한 최신 다리입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 한강을 왼쪽으로 끼고 쭉 달려봅니다. 강변 옆으로 자전거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여름에 따릉이 타고 달릴 땐 오른쪽 수풀에서 날파리가 계속 나와 힘들었죠. 역시 자전거는 가을입니다. 양화 한강공원엔 그림자 널찍한 나무와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는 돗자리나 캠핑 의자를 가지고 와서 물멍하면 좋습니다. 선유교를 건너면 선유도까지 산책할 수 있어 좋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공원 벤치에 335 앉아서 숙제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난간에 동그란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다리를 지나갈 땐 노래 한 자락 해주세요. 우리 집엔 맨날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물어보면 항상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한강공원에선 곳곳에서 화장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땐 몰랐어요, 그들의 소중함을. 그러고 보니 제가 국토종주에 타고 가는 자전거 소개를 아직 못 드렸군요. 제가 광주까지 가서 업어온 자전거는 티티카카 플라이트 P9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이 자전거로 국토종주 어떨까요? 하고 문의했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문이 열릴 것이다 라며 로드나 MTB를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고 깊은 고심 끝에 지 맘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간 내어 조언 주신 많은 분들께 재미난 사과를 드립니다. 심심한 사과는 안 되니까요. 여의도 인증센터를 가려면 이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인증이 필요 없다면 왼쪽 셋강으로 가는 길도 예쁘고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직진으로 갔다 돌아오시더군요.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봅니다. 국토종주 사교육? 라떼는 말입니다. 저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 태권브이가 그만해. 왔노라 보았노라. 여기서 멈추면 포근한 집에 돌아갈 수 있노라.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 여의도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약 20km,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야무지게 도장을 찍어봅니다. 다시 찍어봅니다. 참고로 스탬프를 부득이하게 못 찍었을 경우엔 인증센터, 자전거 본인이 동시에 나온 사진이 있으면 인정해준다고 합니다.